깡쌤의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 스텝 바이 스텝 실습 18장 머티리얼 디자인의 네 번째 실습 바텀 시트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텀 시트를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최신의 앱들에서 너무 많이 사용이 되는 아주 중요한 구성 요소, 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교재에서 설명했듯이 바텀 시트는 크게 퍼시던트 바텀 시트와 모달 바텀 시트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뭐 이하 테스트 목적이다 보니까 두 가지를 같이 한번 적용을 해보죠. 새로운 액티비티 만들고요. 화면에다가는 액티비티 화면에다가는 그냥 버튼 하나만 나열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이 액티비티 본문 화면을 구성하고자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버튼이 클릭이 됐을 때 모달 바텀 시트를 출력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액티비티 화면이 뜨면서 퍼시던트 바텀 시트는 이제 같이 뜨게끔 이렇게 한번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실습을 위해서 액티비티를 하나 만들고 갈게요. 자, 자바 영역에다가요. 여기에다가 new에서 액티비티 empty 액티비티로 액티비티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줘요. 그래서 랩 18 언더바 4 독립적으로 돌리기 위해서 런처 체크박스 체크하면서 액티비티를 만들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파일을 좀 복사를 할게요. 바텀 시트를 크게 모달, 바텀 시트와 퍼시던트 바텀 시트 두 가지로 하겠다라는 건데요. 퍼시던트 바텀 시트 같은 경우는 액티비티 레이아웃 XML 파일에다가 같이 명시해 주면 돼요. 그런데 모달 바텀 시트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코드 임의의 순간 별도로 화면을 제공해 주는 거다 보니까 레이아웃 XML 파일을 별도로 우리가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모달 바텀 시트를 위한 레이아웃 XML 파일이 하나 필요하고요. 이쪽을 제가 리사이클러 뷰로 구성을 해볼 거거든요. 그러면은 리사이클러 뷰의 항목 하나를 위한 레이아웃 XML 파일도 하나 더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레이아웃 XML 파일 두 개 좀 복사를 할 거고요. 모달 쪽 바텀 시트를 위한 그 다음에 리사이클러 뷰를 이용하려고 하면은 어댑터나 홀더나 뭐 이런 애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 실습에서 좀 많이 해봤죠. 그래서 그쪽을 위한 자바 파일은 좀 복사해서 쓰는 걸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리사이클러 뷰 항목에 이미지가 좀 나오게끔 할 건데 그 이미지 파일도 좀 복사해서 쓰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좀 복사를 하죠. 그래서 일단은 레이아 폴더에 모달 바텀 시트를 위한 레이아웃 XML 파일과 그 안에 들어가는 구성 요소 리사이클러뷰의 항목 하나를 위한 레이아웃 XML 파일 두 개 복사해서요. 레이아웃 폴더에다가 붙여 놓고요. 자, 이렇게 처리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바도요. 자바도 여기에 보시면 리사이클러 뷰를 구현하기 위한 어댑터가 있어야 되죠. 뭐 일전에 해봤던 거여서 이것도 그대로 복사합니다. 그래서 자바 영역에다가 붙이고요. 추가했고, 자, 그 다음에 이미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뭐 아이콘 래퍼 둘, 셋, 네 개 정도 복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드로워블에다가 추가해 놓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파일들을 공유되어 있는 파일을 복사해서 좀 준비를 해놨고요. 자, 바텀 시트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액티비티 레이아웃 XML 파일을 좀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티비티의 레이아웃 XML 파일이 되겠는데요. 자, 얘를 좀 구현을 해보죠. 자, 전체적으로 루트는 코디네이터 레이아웃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ID 값 하나 줄게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ID 골뱅이 플러스 ID에 래퍼 언더바 코디네이터라고 좀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거는 좀 필요가 없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액티비티 화면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라는 겁니다. 일단은 액티비티의 원화면을 구성하는 게 주목적은 아니니까 화면에다가 버튼을 가로 방향으로 길게 좀 나열을 시킬 거예요. ID 값은 예, 래퍼 언더바 버튼 정도로 줄 건데 뭐 버튼을 나열시킨 이유는요, 유저가 이 화면에 나와 있는 버튼을 눌렀을 때 안 보이던 바텀 시트를 다이얼로그 스타일로 모달 스타일로 뜨게끔 하기 위해서 그냥 버튼을 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할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버튼의 문자열은 그냥 예, 이 정도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들이 바텀 시트를 두 개를 준비하겠다, 두 개를 다 테스트 해보겠다라고 했어요. 모달 쪽은 이 버튼이 눌렸을 때 나오면 되는데요. 퍼스턴트 바텀 시트 같은 경우에는 액티비티 화면이 뜨면서 같이 출력이 된다. 그러면 액티비티의 레이아웃 XML 파일에 같이 명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매치 페런츠 250 dp 정도로 할까요? 예, 결국 사이즈 값밖에 안 되긴 하지만 이 사이즈 값이 지금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감싸 있는 부분을 바텀 시트로 만들 건데 얘네가 보이는 최대 사이즈 유저에 의해서 바텀 시트가 스크롤 될때 예, 보이게 되는 어떤 최대의 사이즈 예, 정도다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id 값을 좀 할 거고요. 그래서 래퍼 언더바 예, 바텀 시트다라고 id 값을 좀 부여할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본문과는 약간 좀 차이가 나게끔 지정하기 위해서 예, 여기에다가 백그라운드 컬러 값을 좀 칠하겠습니다. 그래서 샵에 예, 요 정도로 회색으로 백그라운드 컬러 값을 좀 지정을 할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오리엔테이션 예, 버티컬로 지정을 합니다. 예, 그 다음 패딩 값을 좀 줘서 약간 좀 떨궈주죠. 예, 그래서 16dp 정도 지정을 하고요. 자, 여기까지는 뭐 일반적으로 리니어 레이아웃 설정한 거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뭐 사실 얘가 나중에 가면 이제 바텀 시트의 어떤 사이즈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일반적인 리니어 레이아웃도 이제 높이 값은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바텀 시트로 동작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설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 여기에다가 behavior 예, 여기에다가 예, 이게 코드 어시스트가 안 되네요. 예, 그래서 예, 사이즈를 준 건데요. 바텀 시트가 초기서부터 화면에 보이긴 하지만 유저에 의해서 스크롤해서 얘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예, 이럴 수 있습니다. 최소 사이즈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최소 요 정도 사이즈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 이 값으로 유저가 스크롤에 의해서 바텀 시트 부분을 스크롤에 의해서 이거를 화면에서 숨길 수 있냐 없냐 예, 이걸 지정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여기까지 우리가 지정하면 얘가 바텀 시트가 되는 거냐? 결국 이게 레이아웃 XML 파일 쪽이니까 액티비티를 위한 레이아웃 XML 파일이니까 이 버튼과 리니어 레이아웃이 같이 나오는 거 아니냐? 예, 라는 거죠. 예, 그런데 얘가 바텀 시트로 동작할 수 있게끔 하는 거는 비헤이버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예, 우리 쪽의 비헤이버 클래스는 아니지만 안드로이드에서 이미 만들어 놓은 거지만 예, 이런 식으로 비헤이버 클래스를 하나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예, 그러면은 바텀 시트 안쪽은 어떻게 구성할 거냐? 그건 이제 개발자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마음대로. 그러면은 얘가 액티비티의 예, 하단에 바텀 시트로 나온다. 일단 텍스트 뷰로 교재 나온 거랑 똑같이 예, 버튼의 문자열, 텍스트 문자열. 예, 뭐 타이틀 문자열 비슷하게 바텀 시트 테스트한다라고 지정을 해주고요. 텍스트 컬러 값 예, 이런 식으로 좀 지정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텍스트 사이즈에서 좀 예, 크게 20dp 예, 그 다음에 하단에다가 좀 조만한 문자열 텍스트 뷰 예, 이렇게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텍스트 문자열은
뭐 그냥 이무의 어떤 설명 문자를 달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텍스트 칼럼. 예, 이렇게 지정을 하고요. 텍스트 칼라인데 텍스트 사이즈를 지정했더니 예, 이렇게 됐네요. 예,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사이즈, 텍스트 사이즈. 예, 이거는 자, 지금 바텀 시트의 UI를 구성했는데요. 바텀 시트 부분을 그냥 저는 텍스트 뷰 두 개 가지고 처리한 거다. 그래서 위에 거는 좀 굵게 크게, 예, 밑에 거는 좀 조그맣게, 예, 이렇게 구성한 겁니다. 일단은 바텀 시트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레이아웃 XML 파일, 액티비티의 레이아웃 XML 파일을 정의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테스트를 위해서 액티비티 코드도 좀 작성을 해줘야 되겠죠. 예, 그래서 만들어 놓은 액티비티 쭉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벤트를 위해서 인터페이스 뷰.on 클릭 리스너, 화면에 버튼이 하나 있는데요. 그 버튼 클릭 이벤트 때문에 건 거고요. 그 버튼이 눌렸을 때 모달 바텀 시트, 예, 출력시킬 생각입니다. 예, 버튼, 예, 멤버 변수 좀 선언하고요. 그 다음에 바텀 시트 비헤이버, 예, 바텀 시트를 두 개를 쓸 거기 때문에 좀 이름으로 좀 식별을 시켜주고요. 바텀 시트 다이얼로그, 바텀 시트 다이얼로그. 예, 이런 식으로 멤버 변수를 좀 선언을 해줍니다. 자, 온크리에이트 화면에서, 예, 온크리에이트 부분에서, 예, find view id r.id.refer underbar coordinator. 예, 그 다음에 버튼도 얻어줘야 되죠. 그래서 버튼 find r.id.refer underbar 버튼, 버튼. 예, 그 다음에 버튼의 이벤트 처리 등록. 예, 그 다음에 모달 바텀 시트는 버튼 이벤트 콜백 함수에서 출력하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퍼시던트 바텀 시트 같은 경우는 초기서부터 나와 있어야 되죠. 그래서 init, 예, 요 함수가 도대체 뭔데? 개발자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줘야 될. 예, 그 다음에 예, 유저 클릭 이벤트, 예, 클릭 이벤트 시에 모달, 예, 바텀 시트. 예, 이 함수가 뭔데? 이것도 이제 개발자가 이 함수. 예, 그래서 이 함수가 콜되면, 즉 유저가 버튼을 클릭하면 이 함수에서 모달 바텀 시트. 예, 초기에 이 함수가 개발자 함수 콜돼서 퍼센트 바텀 시트. 얘를 출력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교재 나온 거랑 동일하게 한번 가볼까요? 크리에이트. 예, 예서부터 한번 하죠. 자, 일단은 이쪽에다 모달 바텀 시트를 꾸밀 거고요. 모달 바텀 시트에 나오는 애를 리사이클러 뷰로 구성할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리사이클러 뷰를 구성하기 위한 준비부터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예, 그래서 데이터 뷰, 예, 리스트 뉴, 예, 어레이 리스트, 예, 이렇게 명시하고요. 예, 데이터 뷰. 지금 여기에다가 데이터 뷰다라고 하는 클래스로 바텀 시트에, 예, 항목 하나, 리사이클러뷰를 위한 항목 하나의 데이터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18장의 실습의 이전 실습에서 우리가 카피했던 곳에 있는 애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실습을 진행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좀, 예, 예, 이거를 같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 실습에서 썼던 그 클래스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예, 어쨌든 예, 여기에다가 new 데이터 view 항목 하나를 위한 애, 가상 데이터로 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다가
예, 이렇게 하고 이미지는 리소스 걸로 get drawable. 예, 그래서 아까 카피했던 아이콘 랩 1의 첫 번째 거. 자, 그리고 리스트에다가 add에서 VO. 가상 데이터로 처리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모달 바텀 시티의 리사이클러 뷰를 구성하기 위한 데이터를 구성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비슷해서 그냥 좀 복사해서 쉽게 할게요. 두 번째 구성 요소 문자열은 인박스. 이런 식으로 처리할 거고요. 아이콘은 2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붙여놓고 문자열은 메신저 라고 해놓고 이거 이상하게 됐네요. 그 다음에 아이콘 이미지는 3 정도로 지정할 거고요. 하나만 더 하죠. 이번에는 구글 플러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거고요. 그 다음에 4 이렇게 지정하겠습니다. 어쨌든 리사이클러 뷰를 구성하기 위해서 데이터 VO 클래스로 4개를 담아 놓은 거고요. 자, 리사이클러 뷰 리사이클러 뷰 이전에 카피했던 new 래퍼 리사이클러 뷰 그대로 쓰죠. 리스트 그 다음에 뷰 퍼스턴트 바텀 시트는 액티비티 레이아웃 XML 파일에 모달 바텀 시트는 다이얼로그 스타일이다 보니까 별도로 제공해 줬다가 필요한 순간 인플레이트 이렇게 되죠. 이거는 저희들이 아까 카피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리사이클러 뷰를 준비를 해요. 그래서 리사이클러 뷰 r.id.wrapper underbar 리사이클러 뷰 준비하고요. 이 리사이클러 뷰를 구성하죠. 셀 레이아웃 매니저는 new 그냥 리니어 레이아웃 매니저 쓰겠다. 그 다음에 리사이클러 뷰에 적용하기 위한 어댑터는 그냥 어댑터 쓰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리사이클러 뷰가 나올 준비를 했고요. 뭐 여기까지 리사이클러 뷰만 본다라고 하면 이전에 리사이클러 뷰 실습과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 가지고 모달 바텀 시트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럼 모달 바텀 시트 준비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new 바텀 시트 다이얼로그 디스 그 다음에 이쪽을 뭘로 꾸밀 건데 도대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set content view 이렇게 되면 리사이클러 뷰가 지정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모달 바텀 시트가 화면에 나와라. 마치 다이얼로그 띄우듯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정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화면 하단에 초기서부터 뜨는 퍼스턴트 바텀 시트를 위한 개발자 함수 그래서 init 여기에서는 초반서부터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죠. 그냥 저기 레이아웃 XML 파일에 있었던 거죠. equal coordinator layout find view by id 그래서 r.id.id.wrapper underbar 바텀 시트 레이아웃 XML 파일에 등록시켜 놨죠. 그래서 퍼스트 어떤 바텀 시트를 정의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from 그래서 바텀 시트 이런 식으로 하면 초반서부터 바텀 시트가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액티비티에서 바텀 시트를 정의했고요.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클래스를 액티비티 클래스를 런으로 자, 화면에 나왔어요. 뭐 액티비티는 버튼 하나밖에 없고요. 액티비티가 뜨면서 퍼센트 바텀 시트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성해서 저희들이 뭐 백그라운드 컬러 값에 문자를 2개밖에 안 준 것 같습니다. 요 정도로 우리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유저에 의해서 바텀 시트는 스크롤이 돼요. 그래서 최대 어디까지 되냐 이렇게 되죠. 더 이상 안 되죠. 이제 여기에서 그 다음에 얘가 최종 스크롤에서 사라지냐 뭐 이런 얘기죠. 뭐 사라지죠. 이렇게 접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저가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예, 모달 바텀 시트 다이얼로그 스타일로 화면 하단에서 예, 이렇게 되죠. 리사이클러 뷰로 구성을 한 거긴 하지만 예, 그렇습니다. 예, 바텀 시트 테스트가 됐네요. 여기까지 진행할게요.